그죠. 아무래도 초년 때 부모도 없이 살았다는 거는 어느 누구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주관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한 부분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되는 거죠. 주관이 뚜렷한 게 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주관이 뚜렷한 게 독이 되는 독이 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열흘 됐습니다. 열흘. 네. 그럼 정말 진짜 같이 신내림 받은 외동 스님이신데 네. 촬영도 당연히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그럼 정말 10일 되셨는데,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같이 신내림 받은 외동 스님의 우리 신발로 한번 우리 2020년 하반기 우리 닭띠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근데 닭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외동 선생님께서 봤을 때 닭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은 일단 초년에 좀 운이 안 좋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부모와 좀 떨어져서 자립을 해야 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년부터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년에도 부모의 덕이 없이 살아오다 보니 중년에도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신념, 그게 너무 확고하신 분들이세요.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신념과 자기 주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인간에 대한 배신과 구설과 시비가 관제가 많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한 가치관, 본인과 같다고 생각했던 성향의 사람들은 배신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럼 닭띠분들이 그러면 약간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그죠. 아무래도 초년 때 부모도 없이 살았다는 거는 어느 누구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주관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한 부분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되는 거죠. 주관이 뚜렷한 게 좀 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주관이 뚜렷한 게 독이 되는 독이 되시는 거죠. 이 성향대로 중년까지 가다 보면 중년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다 보니까 더 힘드신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 거죠. 왜냐면 닭띠분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본인과 같이 선량하다고 생각하고 만나신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안 좋은 수가 많이 생기시는 거죠. 닭띠분들은 약간 조금 이게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약간 초년에서부터 본인이 혼자서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좀 그런 게 좀 많은가 봐요.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도움을 주면 마냥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되게 극단적인 성향이신 거예요. 근데 또 이분들도 마음은 되게 따뜻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닭띠분들이. 겉으로는 세 보여도 초년부터 혼자 일어나다 보니까 눈물 흘린 세월도 많으시고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여리세요. 속은 또 되게 깊으신 분들. 그렇죠. 한번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마음을 열면은 완전히 다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한 번 마음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맞아요. 한번 마음을 주기가 오래 걸리지 마음을 주고 나면 간쓸게를 다 주는 띠가 닭띠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상처로 돌아오니까 그로 인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돌아오는 부분이 상처가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밝으셨던 분들도 중년에는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상처가 많았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좀 그러면 이 가정에서도 어쨌든 초년에도 부모 덕이 없이 살아오셨고 살아오면서도 인복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도 좀 이게 복이 없었던 남편 덕이라든지 남편 복이라든지 없던 분들도 좀 많았을까요? 일단 유년 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년 시절에 부모 덕도 없다 보니까 이게 중년이 돼서도 결혼 정년이가 돼서도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우리 닭띠분들이 그러면 진짜로 이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풍파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네요. 풍파라고도 생각 못 하시고 사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주변에 본인들의 스토리를 털어놓으시면 그때서는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니?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분들이 조금 더 좀 기대해봐도 좋은 날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깨우친 게 많으시니까 워낙 깨우친 게 많으시니까 말년을 갈수록 보기 좋으세요. 오. 왜냐면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음. 초반기까지는 땅이 물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오시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받기보다는 주는 거에 익숙했던 분들이잖아요. 주고 돌아오는 게 없었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줬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닭띠분들이 주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중년을 가실수록 이게 주고 받는 거에 완급 조절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닭띠분들이 똑똑하시거든요. 영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완급 조절도 되시고 본인의 재능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서 말년할수록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닭띠분은 어쨌든 말년의 운기가 더 좋다. 초년 중년의 운기보다 말년의 운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초년 중년보다 중후반기부터 말년으로 갈수록 이분들은 발복이 좋으신 분 띄세요.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기대하셔야죠. 아~ 고생하신 게 얼마나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우리 닭띠분들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위로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이 눈물도 많으시고 그리고 삶의 애환도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닭띠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왜냐면 삶의 애환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선량하신 분들이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모진 풍파 속에서 꿋꿋이 버티시는 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년 후반기부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닭띠분들이 너무 여리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할 때는 한없이 의지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완급 조절을 잘 하셔서 중후반부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